부정선거 다시 하라.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계속 불어나 1만 명을 넘어섰다. 구호를 계속 외쳤다. 어느새 구호가 바뀌었다.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그러자 우리 당 곽상훈 최고위원이 황급히 뛰어왔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 미쳤나? 며 나에게 호령했다. 구호가 가격하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탑골공원 근처에서 합류한 학생들이 강화문 내거리에서 중앙청으로 향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민심을 읽었다. 그 후 서울에서는 고교생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더니 끝내는 4월 18일 고려대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섰다. 경찰의 제지를 듣고 국회의사당 앞에 1000여 명이 집결했다. 그들이 연자 농성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는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고려대생들이 청계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자 골목에서 무장기한이 뛰쳐나와 학생들을 덮쳤다. 오후 7시가 넘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괴한들은 쇠망치, 몽둥이, 목봉, 갈고리를 휘둘렀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쓰러졌다. 깡패다. 학생들이 대우를 정리했을 때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괴한들은 반공청년단 종로 9단 소속의 깡패들이었다. 마침내 수도 서울에서도 피를 흘리고야 말았다. 운명의 날 4.19가 밝았다. 이미 조간신문에서는 피냄새가 났다. 고려대생 피습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전국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었다. 오전 9시 20분 서울대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생들이 차례로 캠퍼스를 박차고 뛰어나왔다. 정오 무렵에는 연세대, 홍익대, 경기대, 외국어대, 단국대, 국학대, 국민대, 서라벌 예대 등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중앙청을 향해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시가지를 장악했다. 신촌, 동대문, 서울역, 중앙청 안에 있는 모든 길이 인파로 뒤덮였다. 오후 1시 30분 일부 학생들이 소방차를 뺏어 타고 이를 방패삼아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했다. 경찰은 경무대 앞 언덕길에 최후 저지선을 설치하고 있었다. 시위대가 접근하자 경찰의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선두에 섰던 10여 명이 피를 뿜으며 나뒹굴었다. 피해 화요일. 젊은이들의 피가 거리를 적셨다. 총소리에 놀라 흩어졌던 시위대가 다시 뭉쳐 경찰과 대치했다. 다시 경무대 쪽으로 몰려가자 또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다시 학생들이 쓰러졌다. 이때 이미 시내 곳곳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무대 쪽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요란할수록 시민들의 구호는 드높았다. 이승만은 물러가라. 서울 일원의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오후 3시. 여당 기관지 서울신문 사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어서 대민 테러 집단이었던 반공회관이 화염에 휩싸였다. 시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등 전국으로 번졌고 정부는 오후 5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자 미국 대사관이 성명을 발표했다. 시위대와 경찰들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협조하고 정부는 시위대에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불만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월터 P. 메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가 경무대를 찾아갔다. 대사가 탄 차가 나타나자 경무대를 겹겹이 에워싼 시위대가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다. 메카나기 대사는 이 대통령에게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을 것이다. 시위대는 미국을 자극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당대의 실력자인 이기붕의 집을 습격했을 때도 그것에서 발견된 성조기를 훼손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그의 집을 파괴하면서도 성조기는 따로 보관했다가 마침 취재 중이던 미국인 기자에게 전했다. 우리나라가 국익을 위해서도 미국을 배척할 수 없고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민중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었다. 4.19 시위 때에는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어떤 용공적인 슬로건도 없었다. 이런 성숙한 시위가 시민들, 특히 넥타이 부대 등 중산층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4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4.19 이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극도로 혼미했다. 자유당 정권은 겉으로는 시위대의 뜻을 헤아리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일련의 담화, 성명 등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권위적이고 국민을 경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들이 나섰다.
4월 25일 오후 동숭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교수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냈다. 오후 5시 45분 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258명이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교문을 나섰다. 4.19 의거로 쓰러진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사상 초유의 교수 시위였다. 교수들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계엄령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종로를 거쳐 세종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아갔다. 학생 시민들이 몰려와 교수들을 애워쌌다. 교수들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4.15 부정선거와 4.19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대법관은 사임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나도 현장에 있었다. 이 무렵 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의 선정 관련 일을 하고 또 틈이 나면 시위 대열에 참여하여 구호를 외쳤다. 교수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고 해산했지만 군중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땅거미를 밟으며 시민과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통행금지 시각 오후 7시를 넘어서자 계엄군의 탱크 2대가 굉음을 내며 군중 속으로 다가왔다. 그 뒤에 군인들은 총에 착검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 큰소리로 말했다. 형님,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외쳤다. 국군만세, 국군만세.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시위대와 계엄군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어느 틈에 학생과 시민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 환호했다. 이날 시위대는 깡패 이마수, 이정재의 집을 파괴했다. 26일은 시위대의 함성으로 날이 밝았다. 오전 8시가 넘자 시민들은 약속이나 한 데 세종로로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금세 3만 명으로 불더니 10시가 넘자 10만 명을 넘었다. 그 시각 이기붕의 집이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도심은 극도로 혼란했다. 군중은 늘어나고 군인은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한 사람들은 경무대로 가자고 야단이었다. 시위 현장을 둘러본 계엄사령관 송효찬 중장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대표 14명과 함께 경무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학생과 시민대표들은 직접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렸다. 아무도 그 앞에서 꺼낼 수 없었던 진정한 민심을 전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말했다. 젊은이들이 부정을 보고 걸기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학생들이 일어선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또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나는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10시 20분 마침내 계엄군의 확성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이 군중들 머리 위로 쏟아졌다. 거리는 만세소리로 뒤덮였다. 실로 위대한 민권의 승리였다. 이어서 라디오에서는 이 박사의 하야 성명이 흘러나왔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 우리 여러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7일 오전 대통령은 국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그날로 수리되었다. 사실 이 대통령은 그의 말대로 부정선거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또 치밀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몰랐음이 분명하다. 그때 대통령은 85세였다. 1948년 건국 이후 12년에 걸친 이승만 독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4월 28일 이승만 박사는 관저인 경무대를 떠나 사전이화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걸어서 가려 했지만 결국 자동차를 타야만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나와 떠나는 노정객을 박수로 전송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승만 그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그를 투사와 박사로 반겼다. 조국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로 나라의 갈 길을 제시해줄 민주 박사로 인식했다. 파란 눈을 가진 부인을 데리고 그는 어쩌면 신하처럼 민중들에게 다가왔다. 그런 이 박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실수는 친일파를 대거 중용한 것이었다. 주먹밥을 먹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조국의 해방을 그토록 희원했건만 막상 해방이 되자 일본의 앞잡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들의 아양에 즐거워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애국자들을 탄압했던 경찰들이 그대로 그 조직에 남아있었으니 세상은 변할 수가 없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 대륙과 연해주 등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군 출신들은 무시해버렸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에게 군대를 맡겼다. 천황에게 충성하라. 일본 군인으로 죽는 것이 본분이다.
징병에 참가하라. 징용에 응하라. 정신대에 나가라. 이렇듯 국민을 선동했던 언론, 학계 등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친일 지식인들은 사회 각 분야의 요직에 앉아 막강한 권력을 변함없이 누렸다. 해방이 되어 새 나라를 세웠지만 새로울 것이 없었다. 국민들만 새 세상이 열릴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그런 국민 기대를 무참히 깔아뭉갰다.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남아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반면에 애국자들은 판자촌에서 가난에 시달리다 죽었고 자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몰락해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반민족적인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의 파렴치한 친일파 옹호에 기인했다. 또 이승만 박사는 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 분단이 고착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멋대로 고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국방력에도 북침 통일을 외쳤고 정적은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반공과 국가안보를 구실로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일도 역사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승만 정권 밑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다. 체제 불만을 가진 세력은 모두 공산당원으로 내몰았다. 그가 첫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다시 말해 국민에게 쫓겨날 정도로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헌정사가 그렇게 피로 물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 정치 군인들이 나서서 헌정이 중단되고 독재를 했던 것은 다분히 자유당 정권을 답습한 측면이 있다. 이 박사가 국부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온전한 길을 걸었다면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퇴장하는 모습이 대인다웠기에 국민들이 그를 다시 노애국자로 되돌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 측의 권유가 있어서였겠지만 순순히 권력을 내놓고 망명길에 오른 것은 바른 선택이었다. 이 박사의 결단은 더 이상 유혈 참사를 막았다. 시위대 대표들을 만나 불의를 보고 걸기한 의기를 칭찬한 것은 보통 사람은 지니기 힘든 용기였다. 4.19 혁명은 즉각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학생혁명이 이토록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듯 혁명을 위대하게 만든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19 혁명의 고갱이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첫째는 부정선거에 대한 거국적 항거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중심에 있었음을 알리고 싶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졸지에 잃었지만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이는 독재 타도를 열망했던 국민들에게는 분명 희망의 구심점이 되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마산의 그때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최초로 집결한 곳이 민주당 사무소 앞이었다. 시민들이 맨 먼저 달려가 투정도 부리고 고발도 하고 호소를 할 때는 역시 민주당이었던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고귀한 뜻과 순결한 용기가 있어 4.19는 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우리 정치인의 고뇌와 눈물도 후세에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중산층이 시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중산층의 참가 여부는 시위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 변수였다. 이는 곧 미국 측의 지지 여부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4.19의 중산층이 움직인 것은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 시위였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중산층을 끌어냈고 이 중산층이 미국을 움직였다. 셋째는 국군이 중립을 지켰고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군이 국민을 적대시하지 않고 맹목적 충성심에서 벗어나 사실상 국민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4.19 혁명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민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국민들의 뭉친 힘은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았다. 과격한 주장과 폭력은 결국 민심이 등을 돌린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은 평범한 듯해도 변치 않는 진리였다. 나는 이후 4.19 혁명을 떠올리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